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천편일률적인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한겨레신문 김규원 기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에 관해서 질문한 내용과 추미애 장관의 답변 내용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가 질문합니다. 지금 검찰이 가진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갖췄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자의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기소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논란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런 난리를 겪고 나서 다음 어느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국회에서 만약에 여당에서 적절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로 다 넘기는 특수수사를 지금 상당 부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기 이 발표문에도 있지만 검찰이 인권보호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정반대로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검찰이야말로 지금 인권을 가장 많이 짓밟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검찰이 인권 보호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언감생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혁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여기서 언급한 이 발표문이라는 것은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담화문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 조치를 소관 부처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크게 4가지 사항을 약속하는데 4가지 사항 중에서 2번째 약속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설명하는 중에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꼬집어서 기자가 추미애 장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답변합니다. 대통령님 말씀과 방금 총리께서 주신 담화에서도 앞으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또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의 기소 유지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분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또 해방 직후에는 경찰국가 또 그 후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파쇼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권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 온 그런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혁해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 나가고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국가, 검찰 파쇼 하에서의 인권 침해는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웃기는 건 경찰국가, 검찰 파쇼 하에서의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게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인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이 권력과 유착돼서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주체가 되도록 국민들이 끊임없는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잠깐 들여다보면 전문과 제1장 종강 다음으로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등등 보다도 앞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국민의 인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검찰은 법과 원칙,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부 소속 행정부서입니다만 검사들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 권력이라도 되는 양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것은 잘못된 최고 권력자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인 검찰총장이라는 자도 입만 열면 헌법에 의해서라거나 자신이 헌법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법과 원칙, 헌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자행합니다. 얼마 전에도 법과 원칙, 헌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인사명령으로 타지로 부임하는 검사들 앞에서 16년 전에 이미 검찰청법에서 사라진 검사 동일체 원칙을 꺼내들면서 은근히 국민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자세히 보면 딱 두 군데에서 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4장 정부나 제5장 법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합니다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곳에서 나옵니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서 제3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여기에 사망에서 검사라는 단어가 처음 한번 나옵니다. 1조는 일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헌법이 제헌국계에서 마련될 때부터 몇 년 동안은 검사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았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말 대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검사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집어넣고 주구장창 헌법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누구든지 체포, 구속의 이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고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뭐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딱 12조와 16조에서 두 번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뭐 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그저 선언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멀리 간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불가능은 없습니다.